자, 한글 맞춤법 이제 시작할게. 자,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정확하게 표기를 통해서 그 뜻을 이해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라는 규칙을 정한 거야. 그래서 표기를 우리말을 할 때 그 규칙을 모아놓은 것으로 그 규칙을 정해서 바로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 집단 간, 계층 간에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맞춤법의 기본 원칙은 제1항. 자, 지금부터는요, 얘들아, 규칙이잖아. 그래서 규칙이 1항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항부터 시작이 되고 붙임도 있어. 붙임, 덧붙임. 이렇게 해서 이런 조약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런 규칙이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따 보면은 뭐 20항, 30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제1항 보겠습니다. 제1항은 가장 기본이겠지? 그러면 맞춤법은 어떤 글자를 가지고 쓰냐? 표준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표준어는 현재 수도인 서울말이라는 거죠. 그걸 표준어로 삼아요. 그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음을 원칙으로 한대요. 자,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발음 그대로 적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개라는 발음을 할 때요. 날개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실제로 표기에서도요. 날개 이렇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받아쓰기 초등학교 때 연습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글은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을 표기를 할 때 이 발음과 실제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받아쓰기 할 때 꼭 연습해서 받아쓰기 시험을 따로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한다? 표음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이것 때문에 받아쓰기 틀리는 거지? 바로 표의주의 원칙인데요. 자, 이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기본이지만 이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시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발음대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밝힌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발음만 보고 이런 표기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말하는 꽃을, 꽃나무, 꽃돌이, 꽃다발 이렇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눈치를 챈 친구가 있다면 아 얘는 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만약에 발음 나는 대로 표기를 하게 된다면 어때요? 여기는 꽃이 꼬라는 단어고 여기는 꽃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표기를 봤을 때 이 뜻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뭐 한다? 그 형태를 정확하게 본 모습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표음주의와 표효주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표음은요. 소리대로 적기 때문에 쓰기는 편하지만 그대로 적는다면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요. 표의주의는요. 자, 본 모양을 밝혀 적으면 오히려 의미는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요. 뭐는 어렵죠? 발음과 표기를 우리는 따로 익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어서 봤어요. 자, 그 다음 문법 개념 40번 볼게요. 이번에는 제5항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죠? 한글 맞춤법에서는 1항부터 2항, 3항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5항의 내용은 뭐냐면 된소리 대기입니다. 된소리 대기. 된소리로 표기가 되는 경우와 표기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표기하지 않은 것, 즉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야? 발음만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의문의 변동 기억나니? 의문의 변동은요, 우리가 실제 표기와 그리고 발음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기와 발음이 다르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의문의 변동이거든요. 자, 선생님 예시를 잠깐 들어볼게요. 우리가 국, 밥이라는 단어 있잖아. 그죠?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자, 얘는 표의주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표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발음이 분명히 다르죠. 어떻게 되죠? 국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발음이 왜 국밥이 됐는지 생각해 보니까 자, 앞에 글자의 그 끝 종성의 자음이 요렇게 끝날 때 뒤에 나온 첫 자음 요렇게 만나면 우리가 된소리 되는 발음으로 나온다 했어. 이게 바로 된소리 되기 발음의 규칙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걸 보니까 이런 일관된 어떤 규칙성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규칙성이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발음을 할 때와 표기는 다르게 해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국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국밥이라는 단어에서 여기 뭘로 끝났어요? 기역이죠. 요렇게 비읍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요렇게 된 소리로 됐단 말이야. 이런 규칙성이 존재했구나. 알겠어. 이렇게 해서 국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발음 나는 건 이해 갔고요. 그치만 표기는 뭘로 해주자? 네.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요렇게 표기는 해주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발음할 때와 표기가 분명히 다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떤 단어에서는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뚜렷한 까닭이 없는 경우도 있어. 자, 우리 된소리 대기 표기는 뭐가 있는 거죠, 얘들아? 얘는 까닭이 있는 거야. 그지? 까닭을 알았어. 이런 발음성의 규칙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가 나는구나 알았단 말이야.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근데요, 이런 요인이 아닌데도요, 발음이 된 소리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는 자, 어떻게 하자? 까닭이 없이 나는 소리는 첫 소리를 그냥 된 소리로 한번 적자라는 거야. 즉 이것은요, 그냥 발음대로 한번 적어라 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요, 표음주의에 더 가깝겠네요. 그러면 어떤 게 예시가 있는지 볼게요. 자,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된 소리입니다. 어디서 나는 거죠?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 이게 단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요렇게 사이에 나는 애들은 된 소리로 그냥 해주래요. 특히 모음 오와 아 사이, 선생님 지울게요. 모음 오와 아 사이 나오는 애들은 그냥 된 소리로 해주래요. 자, 볼게요. 예시 한번 보자. 자, 오빠 할 때 어떻게 되죠? 오, 그 다음에 아, 여기 사이에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비읍이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오빠 했어요. 여기는요, 오와 아 사이는 아니고요. 그냥 모음입니다. 어와 애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을 어떻게 발음해 준다?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는요. 아와 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이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까 알고 있었던 된 소리 되기에 그런 환경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얘는요. 얘는 규칙성도 없고 우리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보니까 니은, 리을, 미은, 이응 받침 뒤에 나오는 소리는 된 소리로 나타내 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자, 우리 된소리 대기 그 규칙성에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안울림 소리. 그리고 여기 뒤에서 이어 나오는 자음도 안울림이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이 잠깐 자음 분류표로 갖고 와볼게. 여기에서 있지, 얘들아. 여기에 있는 자음은 울리지 않는 자음이야. 여기 보이니? 자, 아이고, 다시 선생님 지워야 되겠다. 지금 자음 분류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떤 소리냐면 여기가 안울림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안울림.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울리지 않는 소리인데요. 자, 그러면 비음과 요음 여기는 울림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발음을 할 때 울려서 나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음이나 그다음에 여기 비음 여러분 보이죠? 유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얘들아 잘 왔네. 여기 있죠. 이 목청이 울리거든요. 울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울림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다시 아까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얘네들은 안 울림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된소리 되기 규칙에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 얘네들이 된소리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날 때 이렇게 된소리 되는 현상이 있었던 거야. 이해가죠? 된소리 발음의 규칙성이 보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볼까요? 그러면 선생님 울림소리에선 그런 게 안 나나요? 아니요. 울림소리 여기 비음하고 유음이 섞여 있죠. 울림소리에서 글쎄 보니까 울림소리가 이렇게 받침이 올 때는 있지 뒤에 된소리가 나더래.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된소리 규칙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된소리로 표기해 주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풀 때 좀 이렇게 구별해 주면 참 좋죠. 발음을 볼게요. 여기 어때요? 울림소리 니은이죠? 여기 리을이고요. 미음이고요. 이응이에요.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5항을 정리해보면 된소리 되기 규칙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된소리로 발음해주자. 뭐가 있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경우와 그리고 이렇게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자, 니을,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오는 거는 그냥 우리 된소리로 발음해주자 라고 했어. 자, 그런데 또 예외도 있지 얘들아. 다만 요런 게 있어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 여기는 안 울림 소리가 되네.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가 있거든요. 얘네들도 된소리가 있어. 이거는 된소리가 있어요. 된소리가 될 경우에 중요한 건 기읍, 비읍이야 얘들아. 자, 된소리 같은 음절이 있는데 된소리가 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된소리를 어떤 애들 표기해 주냐.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나오거나 같은 음절 또한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보는 거야. 기읍, 비읍, 받침 뒤에 같은 음절이 나오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그러면 얘는 거꾸로 뭐로 표기해주면 된다? 된소리로. 자, 한번 구별 한번 해볼게. 자, 다시 기읍, 비읍, 받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인데 얘가요. 같은 단어, 같은 음절이나 만약에 비슷한 음절이 똑같은 게 겹치면 그냥 된소리로 해주래. 원래 기역 받침 뒤에 나오는 것은 의문의 변동에 속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 된소리 되기 규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표기해줘야 돼. 된소리 표기해주면 안 돼. 근데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된소리로 그냥 표기해주래. 이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잘 따라와. 자, 우리 한번 국수, 딱지, 얘 한번 보고요. 따라와. 가지 말고 따라와. 여기
쓱싹. 아이고. 요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얘들아.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국수 있어. 우리 국수 어떻게 발음이 나는 거니, 얘들아? 그렇지. 발음은 요렇게 나. 국수. 자, 요렇게 발음이 나요. 여기 우리 아까 그 의문의 변동에서 된소리 되기 규칙이랑 같네. 여기 예사소리 만나서 발음은 요렇게 나. 하지만 표기는 이렇게 한다. 딱지도 마찬가지야. 기억이야. 기억.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니? 딱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 비읍 뒤에 원래 된소리로 발음이 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되는 경우 있다고 했어요. 뭐죠? 같은 음절의 반복. 같은 단어의 반복이야. 이러면 인정해주라 이거야. 받침이 기억, 비읍이더라도. 그럼 어떤 걸 인정했나 볼게요. 얘를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적어볼게. 아이고, 쌉, 살, 하다. 얘 한번 발음 한번 해볼까? 어떻게 발음이 나니? 쌉, 살하다 이렇게 돼요? 아니죠. 쌉, 쌀하다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야. 자, 뭐야? 자, 받침이 비읍이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쌍시옷이야. 근데 뒤에 나오는 애도 발음을 해보니 여기도 어떻게 발음이 나? 쌍시옷으로 발음이 난단 말이야. 뭐예요? 같은 음절이 중첩이 된 거죠. 이해 갔습니까? 얘는 그냥 해줘라 이거야. 그냥 해줘. 받침이 비읍이더라도 얘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된소리처럼 뒤도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해줘.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똑똑하다 볼게요. 여기도 똑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발음을 내가 해봤다? 해봤더니 글쎄 어떻게 되냐? 똑똑 이렇게 되거든. 똑같은 자음이 이렇게 된소리가 중첩이 돼. 얘도 인정해줘라. 이해가죠? 쓱싹도 마찬가지야. 쓱싹 했는데 발음해보니까 쓱싹 이렇게 되네. 요 된소리가 또 한 번 돼. 그래 인정해줘라 이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억 받침인데 이거 된소리 되기 규칙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도 같은 음절이 앞에서 한 번 뒤에서 똑같이 발음할 때 반복이 되면 그냥 인정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 11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자음 여기는 어렵지 않아. 듀음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음 라려 레료 류르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단어의 처음이에요. 이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우리 두음 법칙 의문의 변동에 배웠어요. 자, 우리 한자에서 리을이 오게 되면 얘를 꺼려서 이렇게 발음이 나는 애였죠. 자, 이거에 따라 야여, 예요, 유이 이렇게 적는다가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량심이 아니고요. 요렇게 앞에 다 이렇게 이응으로 적었죠. 자, 그런데 붙임이 있어. 붙임도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붙임이요. 자,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뒤에 오게 되면 본음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리을 발음 그대로 적어라 이 얘기야. 보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개양이 아니라 개량, 수력, 사례, 급류. 자, 원래 본음대로 두음 법칙 적용 안 된 거죠? 네. 또 다만이에요. 다만. 만약에 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질 경우에 이어지는 렬과 률이에요. 얘는 외워줘야 된다. 열과 율로 적는데요. 다시 모으 또는 니은 받침이야. 니은 받침으로 오는 뭐가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이렇게 적는데요. 열, 율 이렇게 적는데요. 알겠죠? 요거 외워줘야 되죠? 자, 다시 모음으로 오게 되거나 아니면 니은 받침 등 모느 이렇게 해도 재밌겠다. 모느 이렇게
오게 될 경우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렬과 률, 열률은 열율 이렇게 적는 돼요. 그래서 모음인 이, 비율, 분, 니은 받침이죠. 열. 자, 백분율 이거 은근히 틀리는 아이들도 있더라. 받침이 뭐야? 니은이죠? 률 아니야. 뭐야? 율. 이렇게 된다. 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1을 마칠게요.